안녕하세요. 12세기에 살았던 독일의 빙엔의 힐데가르트, 위대한 신학자였고 설교가였고 그림을 그렸고 사파를 많이 남겼죠. 자연 치료를 했고 무엇보다 힐데가르트가 보석 치료를 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보석 이야기를 하면은 어우 그 비싼 거를 가지고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보석 덩어리들은 굉장히 비쌌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힐데가르트가 당대의 군주들, 교황들, 또 지역의 왕들,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또 그들의 선물을 받았고, 또 그 선물 중에는 보석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보석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힐데가르트는 여성 전문 의료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건강한 삶을 위한 힐데가르트의 방법들, 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힐데가르트와 보석 치료라는 제목으로 슬라이드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저도 보석에는 문외한이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고요. 무엇보다도 이름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석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 보석들이 큰 단위로 팔면 비싸지만은 요즘은 작은 단위로 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치료나 자연 요법을 활용하는 분들께서는 참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책에 따라서 또 연구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힐데가르트의 보석 치료 20가지를 제안하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12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힐데가르트는 힐러였죠. 치료자였죠. 당대 교회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직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허브를 사용한다든지 수도 원장이나 수녀 원장들은 대부분 수도원에 정원을 가꾸고 그 정원에 일상적으로 먹을 것도 기르지만은 약초들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나 수녀 원장의 주 역할 중에 하나는 공동체나 마을에 의료적인 도움을 주는 것, 자문을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약을 만들어서 병을 치료하는 일까지도 감당을 했습니다. 아이빙엔에 있는 수도원이고요. 이 그림들은 굉장히 유명하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소우주, 우주, 대우주와 연결짓는 소우주로 이해하면서 인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인간을 모든 게 연결돼서 어느 한 부분을 건강하게 하면은 몸 다른 부분이 건강한다든지 이런 오늘날 한의학이나 또는 동양 사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접목점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빙엔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보석을 이용한 자유 치료법을 위해서 작은 단위로 판매하는 단위예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여기에 24종이나 들어있네요. 가격도 이 정도에서 100불 플러스 마이너스로 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물에 데워서 또 와인에 데워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12가지 보석들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오닉스, 제스퍼, 히아신스, 클리어 쿼츠, 칼세도니, 아메시스트, 아쿠아마린, 아케이드, 황제 토파즈, 보석을 좋아하거나 또 보석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은 저는 아마 다이아몬드하고 사파이어 외에는 별로 이렇게 눈에 확 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도 대부분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림과 함께 이것들이 힐데가르트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샘플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12가지에 대해서 힐데가르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볍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챕터는 여기 슬라이드 컷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요 효능이 있죠. 그러니까 주요 효능이라는 것은 어디에 치료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한다든지, 광기, 열병,
월열병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이제 효능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질병 또는 병의 상태, 몸의 상태를 적어놨고요. 사용법은 또 그 옆에 간단하게 있습니다. 입에 넣거나 상처 부위에 대어 사용한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보석을 이렇게 접하게 만들거나 그 보석에서 나오는 기운을 미지근한 물에 또는 와인에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그 물이나 와인을 가지고 상처의 부위에 닿는다든지 사람의 특정 부위에 올려놓고 중화시킨다고 할까요? 이렇게 접촉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샘플을 저희가 다음에 한 보석 종류 하나를 가지고 한번 힐데가르드가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12가지 보석의 이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오닉스, 제스퍼, 히아신스, 클리어 쿼츠, 칼세도니, 아메시스트, 아쿠아마린, 아케이드, 황제, 토파스입니다. 자, 하나하나 저희가 볼까요? 가끔 이렇게 1번에서 12번까지 가기도 하고요. 황제 토파스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자, 저희들은 12번부터 1번으로 역순으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배열을 오늘 그렇게 했네요. 자, 이 보석들도 다양한 면모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런 치료요법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제안하거나 또는 보여주는 자료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토파즈라고 부르죠. 자, 임페리얼 토파즈, 황제 토파즈는 물처럼 맑고 투명합니다. 힐데가르트의 말이에요. 그 색은 은보다는 금을 더 닮았습니다. 금색이네요. 토파즈는 모든 보석 중에서 가장 강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보석마다 특징을 힐데가르트가 자세히 아주 정교하게 파악을 했고요. 이것과 함께 인간의 몸에 대한 저도 몇 년 전에 힐데가르트 작품 선집 샘플링을 출간을 했는데 보면은 인간의 신체 구조라든지 피의 흐름 또 어떤 체질의 흐름 여기에 대해서 힐데가르트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힐데가르트의 설명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체의 특정 부위에 어떤 보석이 좋은지도 힐데가르트는 연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토파즈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담아놨네요. 자, 다이아몬드는 그 어떤 강도도 이길 수 없는 단단함을 지녔다. 그 효능과 힘은 너무도 강력하여 악과 사악함을 억누를 수 있다. 전부 다 이 규정 하나하나는 힐데가르트가 직접 기록한 겁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음에 사파이어 한번 볼까요? 푸르른 기운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사파이어는 전능하다. 차가운 외형과 달리 그 본성은 불과 같으며 관대함과 지혜를 상징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나중에 36개의 덕과 악에 대한 논의까지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례를 받고 금방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데 사람은 오래 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하잖아요.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할 때 덕과 악이라는 표현을 그 범주를 만듭니다. 36개씩. 그리고 그게 쌍을 이루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정신을 치유하고 삶을 교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석도 신체에 대한 이해, 체질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보석의 원래의 의미,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파이어가 굉장히 푸르른 빛을 내고 있고 외형은 차갑게 느껴지고 있죠. 근데 힐데가르트는 그 본성은 불과 같으며 관대함과 지혜를 상징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메랄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에메랄드 빛, 스위스의 알프스에서 녹아 내려오는 눈이 녹으면은 물이 정말 에메랄드 빛이거든요. 자, 이 에메랄드에 대한 설명 힐데가르트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장, 위,
또는 몸의 오른쪽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에메랄드를 착용하라.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에메랄드를 입 안에 넣어 침으로 적신 뒤 아픈 부위에 그것을 문지르라. 그러면 고통이 멈출 것이다. 지금 들어도 상당히 혹할 정도로 그 설명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흠뻑 빠질 정도로 설명도 간결하고 논리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닉스. 저는 힐데가르트 보면서 처음 이 단어를, 이 보석, 이런 보석이 있구나를 알았는데요. 오닉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물론 다 가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보석을 사용할 것인가도 저희가 설명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닉스는 햇살이 스쳐 지나간 공기에 열기를 품고 있다. 이는 공기로부터 오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다.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잖아요. 흙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불이라든지. 자, 이 개념들 가지고 힐데가르트는 사람을 읽어내고 치유했던 거죠. 이게 오닉스입니다. 굉장히 붉은 것들이네요. 벽옥이라고 부른대요. 제스퍼. 그러니까 어떤 보석들은, 영어 표기 보석들은 한글 표기가 있어요. 물론 다 있겠지만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어 표현을 사용했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전문가가 계시면 12가지 좀 이렇게 한글로 표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제스퍼는 벽옥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돌이며 느낌상 강하게 느껴지죠. 붉고요. 많은 효능을 지녔다. 그중 하나는 분만시 악한 영을 물리치는 힘이다. 분만시 여성들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힘이다. 아이를 낳을 때 분만할 때 여성들이 느끼는 통증이 크잖아요. 중세시대 때나 고대에 올라갈수록 이때 여성들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보통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통을 물리치는 것을 악을 물리치는 걸로 표현을 했고요. 이 벽옥 같은 경우 매우 효과적인 보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히아신스. 이런 게 히아신스구나.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석하는 분들이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색감, 색에 대한 이해, 정서, 감정 이 분야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시야가 어둡게 느껴지거나 눈에 궤양이 생긴다면 히아신스 원석을 햇볕에 노출시킨 뒤 그것을 입 안에 30분 정도 머금어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든 후 즉시 눈 위에 올려야 한다. 매우 압축적으로 힐데가르트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나중에 샘플링 강의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히아신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리어 쿼츠, 우리가 수정이라고 불러요. 수정. 수정의 맑은 투명한 그 느낌은 사진이 좀 전달하기 힘들죠? 모든 보석도 마찬가지지만 자, 수정을 클리어 쿼츠라고 부른다고 해요. 클리어 쿼츠는 병든 눈에 스며든 해로운 습기를 제거하며 시력에 좋다. 제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수정이 좀 있으면. 이 수정은 밝은 성질을 지녔기에 어두운 생각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시야를 맑게 해준다. 여러분들 힐데가르트의 설명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신적인 것과도 깊게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신학적인 해석을 입게 되거든요. 자, 이게 클리어 쿼츠 수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칼세돈이라고 부른대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이해가 아니겠지만 조약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칼세도니는 나약함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분노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그 사람의 태도는 평온해지고 누구도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그를 분노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이 정말 칼세돈이 조약돌 같이 생긴 한두 알을 들고 다니면은 분노도 가라앉히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결국 체질이라는 것은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때 그게 조화잖아요. 그게 평온이고 그게 평강이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몸 자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칼세도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와우, 저는 이 색 좋아합니다. 보라색 좋아하고요. 오렌지색 좋아하는데 이게 자수정, 아메시스트 자수정이네요. 자수정은 태양적이며 공기적인 성질을 지닌다. 아마 태양이 갖는 성질과 공기가 갖는 성질 및 특징을 지닌다는 뜻이죠. 그 돌은 내면에서부터 기쁨을 발산하게 하며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발산하니까 정신적으로 맑게 되는 거죠. 마음을 편안히 해준다. 이게 자수정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아쿠아마린이네요. 아쿠아는 물이고 마린은 바다에서 나오니까 바다에서 나올까요? 아쿠아마린? 잔잔하고 은은하죠. 자, 힐데가르트는 직접 아쿠아마린에 대해서 남긴 글은 제가 못 찾았어요. 하지만 힐데가르트는 이런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마린이 특별히 해독, 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낮은 파동에 휘둘려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 다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준다고 여겼다. 뭔가에 우리가 휩쓸려 다닐 때 그게 물리적인 중독이든지 정신적인 중독이든지 그런 중독으로부터 해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평온을 찾게 되는 거겠죠.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주는 게 아쿠아마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12개 중에 마지막 이게 이제 아게이트, 마노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12종류 이상의 보석이 나왔어요. 제사장에게 입히는 보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종류가 많지만 이 마노도 와, 이 색깔 한번 보세요. 물론 사진이 담아낼 수 없지만은 우주의 신비를 보는 것 같죠. 이 아케이드 마노는 언제나 인간의 5 감각을 자극한다. 인간의 오감이라는 것은 예부터 우리 인간의 몸을, 체질을 알고 몸의 상태를 아는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그 감각에 대해서, 그 지각할 수 있는 감각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돌은 진정한 치유제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보석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단은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몸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허브가 좀 더해지고 약을 하지 않는 무농약 먹거리가 더해진다면은 우리 삶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유한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면 우리나라도 판매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시계 하나 값 정도 안 되잖아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12종류 이렇게 뭐 24종류까지는 저는 필요 없고요. 12종류 정도 실험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이 12가지 보석 차트 슬라이드 카드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자, 우리는 황제 토파즈, 아케이드, 그 다음에 아쿠아마린, 아메시스트, 칼세도니, 클리어 쿼츠, 히아신스, 제스퍼, 오닉스,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힐데가르트가 어떻게 규명했고 어디에 좋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지만 몇 종류,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종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힐데가르트가 어떻게 치료를 했고 어떤 데 효과가 있는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 좀 더 나을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